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오늘 중국 소비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정입니다만 어차피 주식이 예상이고 가정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길게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느낌이 계속 오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03년도에 사스 때랑 많이 비교를 해서 이거 정말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어떠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2020년도에는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죠. 오늘 여러분들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WHO 사무총장과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부분 또 공포에 떨고 굉장히 불안한 어떠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치,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이 일단 심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물론 전체적인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카운터 펀치에 비하면 오늘 살아나는 게 좀 미약하죠.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병 관련된 전염병 관련된 이 약제가 단기로 끝나진 않아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을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그렇죠. 기존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중국 소비. 자, 중국과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들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동안에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졌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호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한을 합니다. 물론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도 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가,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호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돌발적인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단계에서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서 여러분들 오늘 중국 소비주를 뭐 당장 내일 매수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2월 달이 가장 좋은 적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소비주들 갑자기 달려버렸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래서 뭐 화장품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저걸 샀어야 되는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셨던 분들. 살 기회를 다시 준다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2월 달에 여러분 잘 보세요.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물론 정확히 우리가 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또 창궐될지 또 어디서 또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다시 기존의 어떤 흐름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금융시장이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반등 중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반등을 주잖아요. 그죠? 또 미국이 내일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달려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과열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30일 날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물론 얼만큼의 어떤 충격을 주시장이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 번 더 휘청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 중국 소비주는 만약에 시동을 건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국 소비주를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봐야 되느냐. 오늘 뭐 화장품 종목이라든가 또 면세점 관련 뭐 뻔하지만 뭐 호텔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종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 이 아름다운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요.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긴 연휴를 마치고 시장이 시작했더니 난리가 났죠. 어제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양시장 모두 뭐 죽어라 하고. 그게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보시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 관련주들, 또 호텔, 신라호텔, 또 에이블 CNC, 코리아나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추세가 깨진 게 있고요. 또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초기 국면 바닥에서 박박 기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이런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큰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단기적인 중국 관광객들이 또 증가를 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예정, 뭐 방한 예정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올라온 그런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면 이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전 사스 때도 그랬어요. 2003년도 사스 때도, 실제로 2003년도 3월 달에, 국제보건기구에서 사스 경계령 발표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크게 좀 떨어진 이후로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특히,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도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전염병의 발생이 소비자의 외부 활동을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 중국 관련 소비 데이터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스 때도 확진자 발생 이후에 소비 심리라든가 소매 판매 또 중국인 관광객 이런 데이터가 급감을 했었죠.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면세점이라든가 호텔 또 화장품 같은 이런 관련 업종에 대한 단기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염병 관련 데이터 부진 기간이 대부분 좀 짧아요. 길어야 3개월 정도로 제한되었다라는 과거 사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에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주도해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총력 대응을 한다면 이 사태가요 오히려 조기에 진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위안화 어떠한 환율과 중국 소비주와의 어떠한 관계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이 된다면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한령 해의 기대감이라든가 위안화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이 소비주에 굉장히 큰 주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자, 위안화 강세가 중국 소비자의 이제 구매력 상승을 유발해서 중국 소비자들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국내 기업들, 이제 화장품, 호텔, 면세점 마찬가지죠. 이런 국내 기업에는 아주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후에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 개방 정책이라든가 또 무역 합의, 관세 인하 이런 국제 수지 개선 등으로 앞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우세해요, 지금. 그죠? 거기다가 이로 인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또 합쳐지면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 소비주의 강세 흐름을 그렇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 개방 정책이라든가 관세 인하, 국제 수지 개선 이런 부분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완화되는 시점이 좀 조기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중국 소비주가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가격대,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WHO 사무총장과 회담을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그죠? WHO 국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재밌는데요, 사진이.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그랬다고 그러죠? 신종 코로나를 악마로 규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WHO 사무총장한테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23일 날 국제보건기구 긴급 이사회가 열렸죠.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 국제 비상사태 선포 이거 만약에 그 선포가 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중국도. 그래서 일단은 23일 날 긴급 이사회에서 선포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다고 그래요. 내부 의견은 근데 반반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과 면담을 하면서 시진핑이 WHO의 이런 국제 비상사태, 글로벌 비상사태 선포를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회가 또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국제 비상사태는 아직 선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게 좀 외교적이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막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는 뭐 130명이 넘는 사망자 수가 나왔고 거의 6,000명에 육박할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죠.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3%가 넘게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로 그쵸. 뭐 계속 그런 얘기만 나왔어요. 뉴스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들이 좀 덜 나와요. 그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홍콩이라든가 중국, 미국, 호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죠.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홍콩 대학에서 코로나 백신의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까지 해야 된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백신이 나오려면. 근데 그래도 고무적인 어떤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으로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확산 추세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 증가 추세 호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략 한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죠? 이게 왜냐면 중국이 지금 사스 때와는 달리 아주 막강한 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진핑이 직접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일단 2월 중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잦아들고 또 뭐 경제 지표 각종 수출 어떤 지표들이 개선이 된다면 시장은 급속도로 반전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아파요. 어제 큰 펀치를 한번 강력한 펀치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만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신을 추스리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 사스 때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비상경계령을 발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발동이 안 된 상태고요. 발동이 된 이후에 주가가 잠깐 빠졌지만, 그죠? 홍콩이나 우리나라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물론 비상경계령이 발동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스 때보다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어요. 기간 자체가.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주도주 역할을 또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사스 2003년도 사스가 확산될 때도 국내와 세계 증시의 어떤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실 뭐 전염병은 단기적인 악재지만 결국 놓고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어떠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스 때라든가 신종플루 때라든가 메르스 때, 물론 메르스 때는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메르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네.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였었죠.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한령 완화 기대감 혹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사실 2017년도에 사드가 배치가 된 이후로 중국이 화가 났죠. 그래서 한한령을 본격화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도부터 2017년에 굉장히 중국 관련 이제 소비주들이 치명타를 받았죠. 그렇죠? 조금씩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이 관광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시진핑이 오는 3월에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오게 되면 한한령을 완화할지 해제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조금 이제 좀 완화가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사회가 뭐 일본, 중국, 미국, 우리나라 또 북한까지 해서 시진핑과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어떤 계기는 미국과의 또 일본과의 또 북한과의 어떠한 그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거기다가 이 한한령 완화 기대감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보도를 보게 되면 중국에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수학여행단 3,500명이 방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년 내 가장 큰 규모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2016년도, 그러니까 사드 배치 전에는 약 800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사드 배치 이후에 4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반토막이 났죠. 2017년도 얘기예요. 2018년도 조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약 600만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물론 사드 배치 전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2020년도에 조금 더 한한령이 완화되면 그렇죠. 예전 수준까지도 우리가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자, 경복궁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 숫자를 보니까 2016년도에 24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40만 명으로 200만 명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2018년도에 26만 명으로 더 줄고요. 작년이죠. 2019년도 11월까지 57만 명으로 2배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나타난 거죠. 참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 언제 또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특히 일본 관광객과 중국 관광객은 차이가 많아요. 그죠? 배포가 중국이 좀 크잖아요. 대륙이 좀 넓다 보니까.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면 일단 싹쓸이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 관광객들이 몇만 원 쓸 때 중국 관광객들은 몇십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자주 방문해요. 짧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죠? 오래 방문을 하죠. 그죠? 네. 체류 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소 주춤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텔신라. 자, 주가가 주저앉았어요. 자, 처음에 12월 말에 여러분들 보시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멍하니 못 사서 좀 부러웠던 분들 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있죠. 그렇죠? 네, 주가가 이제 많이 부담이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 볼까요? 자, 코리아나는 추세가 훨씬 더 견조합니다.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는 코리아나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게 없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많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선 위에서 주가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코리아나는 기술적으로도 거래량 유입된 그런 시점에서 매집의 흔적들이 강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리아나는 저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보는데 워낙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뒤숭숭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코리아나 급등의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대량 거래가 나온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 거래량은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매수한 사람들의 이 주가를, 이 라인을 깨는지 깨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리오도 볼게요. 자, 클리오도 20일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도 화장품 관련주로 중국 소비주. 자, 차트,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한국 화장품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죠? 가장 첫 번째로 올랐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8,000원짜리가, 그렇죠. 100% 이상 주가가 올라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는 그런 어떠한 흐름에서 거래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네. 사실 이런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그렇죠. 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워요. 같은 중국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 면세점 관련주보다는 낙폭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4%가 넘는 강세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크게 빠진 것도 없죠. 중장기 투자로서 한국의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라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식공개장 TV에서는 다양한 섹터, 다양한 업종, 이슈가 된 종목군들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종목 추천을 받으실 분들은 체험 VIP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거의 모집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티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VIP 정회원분들이 받는 문자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아보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지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체험 VIP를 3개월 정도만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듣고 거기다 대고 막 너무 여러분 재산을 다 걸지 마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튜브 방송 얘기하는 거 어떻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걸 더 압축할 수 있고 또 그 시점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더 소수로 압축이 돼야 돼요. 이 방송 뭐 수만 명이 보는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 보는 그런 방송에서 뭐 가격대를 알려주고 시점을 알려주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많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정도만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뭐 예금주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그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성함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주식공장의 TV 만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눌러주시면서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도 함께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